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이 부동산 물건들 공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현재 전국에 미분양 물건이 6만 호를 넘어가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기본 공식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건도 물건 나름입니다. 이 공급량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입지적인 점수, 그리고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호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그곳의 가치를 정확히 매겨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부동산 안심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얼피에셋 이건록 부대표와 함께할게요. 1부 시간 2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건록 부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077-6356번 통해서 받을게요. 070-5143-7902번도 메모해 두십시오. 문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자, 전화 연결 먼저 오늘도 해볼 거고요. 끝자리 6356번으로 전화 주신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알려주세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삼부 아파트라고, 예. 네, 40평 정도 되는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되게 노후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살기가 힘들어서 예. 지하 주차장도 없고요.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예, 충분히 네, 이해해요. 네, 그래서 가격대를 좀 맞춰서 보니까 네. 여의도에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네, 거기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불편해도 지금 여기 삼부 아파트에 사는 게 나을지 상담 요청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예, 저야 잘 주셨습니다. 사실 삼부 아파트는 오래된 만큼 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그래도 내다볼게요. 어떤 선택이 옳을지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3부냐, 자이냐. 이건욱 부대표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근데 왜 갈아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불편하셔서 그런 거죠? 네, 지금, 노후돼서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집은 지금 이거 말고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또 있나요? 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임대사업자는 내셨나요? 아니요, 내진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조금 갈아타기를 강력하게 반대할게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냥 좀 두 개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여기 삼부 아파트가 있어요. 삼부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의도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한 개는요, 신축이고 구축이고, 살기는 신축이 좋아요? 구축이 좋아요? 신축이. 신축이 좋죠. 그리고 삼부 아파트는요, 5호선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이 아파트는 9호선하고 붙어 있어요. 사실은 호선은 9호선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신축, 그리고 9호선하고 붙어 있는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삼부 아파트를 추천드린 이유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재건축 있죠. 재건축과 좋은 땅의 가치가 결합된 곳에는요,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는 여의도예요. 여의도는요,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세 개의 중심지 중에 한 개의 중심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 신축보다는 구축보다는 재건축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물품에 접근하는 게 나중에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신축이 좋은데 나중에 재건축이 새롭게 되면요,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구축이 신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신축 같은 건물들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재건축의 아파트라는 거죠. 재건축 지금 뭐 신축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재건축과 땅의 가치를 품은 아파트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한 16억 중반? 한 17억 정도 하죠?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자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이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가격에 그리고 미래 가치가 조금은 다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옮긴다면요. 세금 문제가 생겨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삼부 아파트에서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소형주택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 아마 집을 못 파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돼요. 지금 최대 10% 이상이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양도소득세가 팔 때 한 1억 중반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1억 중반. 그리고 이거를 판 게 문제가 아니죠. 이걸 살로 이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자, 옮겨가는데 옮겨가 뭐가 필요하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필요하죠. 그것도 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취득을 해야 되면 취득세가 필요하죠. 그것도 한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총 한 2억 이상의 금액이 가치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를 옮기면서 소진을 했어요. 세금의 누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입지적 가치가 충분히 삼부 아파트가 많고 두 번째는 세금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삼부를 갈아타지 않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불편하면요. 전세로 갈아타세요. 전세로 갈아타서 뭐 예를 들어서 용산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는데 용산에 가면요. 그 월드마크라든지 파크자이가 있어요. 저기 남영역 밑에 있는데 거기는 신규 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기존 아파트지만 차라리 전세금이 그쪽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전세를 옮겨 타시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갈아타기를 않고 보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갈아타기 반대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신 물건이 너무 아까워서요. 저희 충분히 판단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전화 연결 다음 분 받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이요. 어디 가볼까요? 아, 저는 그 동대문구 쪽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성수동 쪽하고도 좀 가깝고, 예. 가격이 괜찮은 곳을 찾다 보니까 다심리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거기 한 30평형대 아파트에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는데, 예, 예. 네, 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예, 그럼요. 네, 그런 걸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서 사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고요. 네, 그거보다는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투자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초점 그쪽으로 맞추고 점검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부대표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매수 물건이 있으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답심리 예, 두산 위브 아파트예요. 네, 여기가 지금 뭐 사실은 뭔가 호재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지도를 한번 크게 한번 해서 볼게요. 크게 한번 해서 보면요. 두 가지 상태를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요. 이 물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대문이라는 지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동대문. 그리고 두 번째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 물건의 가치가 진짜 이 동대문에서 좋게 작용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요. 지금 동대문은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강남은 학생으로 따지면 맨날 1등한 우등생. 그런데 동대문은요. 조금 하위권인데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진보상을 타는 진보생이에요. 자, 1등은요. 기분 좋지만요. 진보생이 아마 보람은 더 있을 거예요. 동대문이 그런 케이스예요. 이미지 쇄신이 크게 일어나는 작용하는 호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청량리역 보이죠? 옛날에 여기 조금 집창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균촉지구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요. 지금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고 있는 과정이 있죠.
자, 주거지가 개선돼요. 역세권이 개선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지금 또 파크자이라고 지금 물건지 바로 옆에 보면은 또 재개발이 되어서 분양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물건지 밑에 보면요. 성수동의 물재생센터. 나중에 공원화가 되면은 여기도 파급력이 클 거예요. 또 한 개 또 볼게요. 여기 장안평에 중고차 차량 기지에 대한 재생 사업들 지금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요. 자, 지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청량리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요.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지도 개선되고 역세권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청량리가 생활권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재정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요. 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봐서는요. 지금 동대문 자체가 많이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등생은 아니지만 진보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을 끈 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선에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다 있거든요. 최근 1년 사이 1억 이상 올랐어요, 전부. 그 말은 호재를 따라가는 분명한 개선책들과 정책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도 가격 상승이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진보생인 청량리를 비롯한 재생사업이 일어나는 모든 산업들에게 조금 투자에 대한 여건들을 마련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물건을 보면요. 지금 물건 자체가 지금 매매가가 얼마로 알고 계시죠? 제가 매매가 한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5억 정도요? 네. 5억보다는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시는 금액이 5억이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5억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는요. 아마 4억 중후반 정도 될 건데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 그러면은 서울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파크자이랑 30평대를 비교해 보면요. 거기도 가격 차이가 꽤 나요. 1억에서 1억 중반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얘가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동대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한 여건들을 보더라도 요거는 가격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즉시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를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좀 더 궁금하거나 여기를 매수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략들 구체적으로 한번 짜드릴게요. 예, 오늘 정리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체크하셔서요. 직접 오셔서 또 궁금증 해결해 나가시는 거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리얼PS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를 활용한 역발상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3월 29일 목요일,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남영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예약해주세요. 단체 세미나도 좋지만 1대1 상담이 절실하다 하시면 선착순 20명 모실게요. 이건록 부대표가 진행하는 1대1 무료 상담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부동산 투자 전략, 같은 번호 2077-6356번으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다음 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곳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쪽에 예.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현재는 지금 월세를 주고 있는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습니까? 오래됐어요? 한 1년 정도 1년 전에. 아, 예, 네. 예. 현재 이제 월세로 임대 주고 계신 거고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산 서구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지금 이걸 1년 전에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네. 한 어느 정도 됐죠, 물건이? 지금 10년 정도 넘지 않았나요? 네, 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쵸.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제가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좀 단기간 보유를 하고 매도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보유를 예. 하다가 매도한 쪽으로요? 예,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물건지가 있는 데가 좀 작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대화역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호재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킨텍스의 GTX라는 A 노선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비유하자면요. 투자할 때 투자의 포인트가 조금은 어긋났어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팔으라고 하는 이유가 포인트가 조금 네.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이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한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자기는 10년 뒤를 내다보고요. 근데 네. 그 10년 뒤를 내다본 사람이 90세가 넘었어요. 자, 잘한 투자일까요? 못한 투자일까요? 잘 못한 투자. 그렇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월세로 돌려서 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GTX라는 호재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리고 GTX가 나중에 가격을 견인하는 것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오피스텔은요, 매수 타이밍을 5년 전에, 그 다음에 5년, 10년 사이에 하고, 준공한 다음에 15년 내에 파는 전략이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으셨고, 조금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경우에 인기가 좀 없을 경우가 생겨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매수를 1년 전에 하셨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짧게는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한 15년, 준공 후 15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네. 그래도 지금 월세를 누리고 계시니까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네. 하면은 최대 5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길게는 가져가지 말고 난 GTX를 호재를 누리겠어 해가지고 GTX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매도하기 힘든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매도는 조금 단기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간에 이후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전화 끝자리 6356번 열어놓고 있어요. 2077-6356번.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볼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정현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포일동 의왕 숲속마을 아파트 3단지 33평을 예, 4억 9천만 원에 매수해서 보유 중이거든요. 예, 예. 근데 주변에 산도 있고 조용해서 살기 좋을 것 같아서 이사 왔는데 예.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많이 올랐다고요? 네, 좀 올랐어요. 어우, 좋으네요, 좋으네요. 이제 네. 슬슬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한번 점검 네.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거주 중이세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뭐 집은 다른 거는 또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아니요, 다른 건 없고요. 그러시구나. 2016년도에 1월 달부터 입주해서 네. 2년 조금 지났어요. 2년 동안 그러면은 그때 한 4억 중반 후반 정도 됐겠네요. 지금 많이 네, 좀 4억 시세 샀어요. 차익을 노리셨겠어요. 네. 예. 일단은 결론을 드리면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하시고 제가 왜 그렇게 된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조금 더 지도를 크게 잡았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의왕의 포일 숲속마을 3단지가 여기 지금 바로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체적으로도 개발 압력은 없지만 자체적인 일자리 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이 참 개선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발과 자체 동력, 일자리라는 구슬이 교통이라는 거 구슬계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세요. 개발 압력이 어떻게 가냐면요. 지금 이게 포일동에 있는, 지금 숲속마을이에요. 자, 숲속마을 옆에 보면요. 여기 청계마을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양지구가 있어요. 이 사이에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공간들은 개발에 대한 압력들이 매우 강력한 지역이에요. 지금 지자체든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안양과 의왕 자체가 좋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지원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있어요.
이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포함이 되면은 앞으로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냥 주변에서의 개발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개발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이런 개발 압력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동력은 더 있고, 의왕이라는 동네가 파리 부동산 대책의 규제의 사각지대예요, 사실은. 올라가는 건 되게 많은데 규제가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가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여기에 뭐 포일동의 IT 농협 그 종합센터라든지 아니면 덴소라든지 대기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임장을 한번 가보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박짝지근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동 인구도 많고 자체적인 어떤 그 일자리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기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랑 연결되는 데가 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은 3단지 바로 앞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좋아지고, 이 인도권역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는 수원하고 동탄까지 내려가는 복선전철, 그 다음에 인도권역에서 또 판교 쪽으로 내려가는 복선전철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호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이 동네의 가격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여기를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요. 가져가시는 걸로 좀 이렇게 결론을 지으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 이렇게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네. 의왕시에 호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관심 있게 좀 여쭤볼 게 좀 있거든요. 네.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왕시 내선동에 이편한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예, 최초 분양가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9평짜리를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가 한 5억 5천 정도 하고, 네. 뭐 좀 싼 걸 하게 되면 한 8천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편한 네. 세상은요, 지금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회사 보유분이 작년에 소진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요. 단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했다가 비과세 혜택하고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한번 오셔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나쁘진 않으니까는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을 신경 써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미나 일정 저희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확인하시죠. 리얼피에셋 무료 세미나입니다. 규제 활용, 역발상,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어요. 3월 29일 목요일,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남영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요. 1대1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난 직접 이건로 부대표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20명만 받을게요. 남영역 인근으로 역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 같은 번호로 예약 주십시오. 네, 1부 시간 2분과 함께 했네요. 리얼피에셋 이건록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